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지치고 힘들 때가 됐습니다. 날씨도 좀 풀어지고, 그리고 공부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뭔가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좀 지쳐가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뭐 보통 어떤 친구들은 좀 버티면서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뭐 이제 저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버티면서 하는 공부는 좀 힘이 약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잘 아시죠? 마냥 버텨서는 안 되고요. 좀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좀 설득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요? 야생마와도 같고 뭔가 이제 요동치는 파도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야생마나 야생 동물도 길을 들일 수 있듯이 또 이 요동치는 파도도 잘 컨트롤하고 잘 타면 서핑이라는 스포츠로 즐길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정립하고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커다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게 되려면 스스로를 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자녀분들이 뭔가 이제 어떤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는 것까지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두려움도 많이 느낄 것 같고 좀 마음이 조급한데 집중이 안 되면 되게 괴로운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요 라이프 로드맵 작성을 좀 해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점이 인생에서 뒤처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3수 이상 친구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뒤처졌다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고3이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100%는 좀 없거든요.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 전략적인 측면이나 뭐 노력에 있어서 내가 뭔가 100% 확실한 걸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100%는 뭐 좀 만들기가 어렵더라도 100% 근처 정도에 내가 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0% 사실 공부에 있어서 100% 채우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만 시험장에 갈 때마다 항상 뭐 저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시험장 갈 때 나는 100% 완성이 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을 뭐 어떤 날에는 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또 달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가 뭐 3시간을 좀 공부를 덜 했다고 하면 이거 이제 다른 날에 좀 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3시간을 공부를 덜 했다고 하면 뭐 화요일 날 1시간 더 하고 수요일 날 1시간 더 하고 목요일 날 1시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보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사실 뭐 어떤 계획을 무조건 달성할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매일매일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라이프 로드맵 작성법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제안하는 로드맵은요, 취업 전까지의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뭐 수능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취업 전까지 로드맵을 작성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큰 그림, 빅픽처를 갖고 있어야 지금 현재의 어떤 삶 속에서 의미를 얻을 수가 있고 불안감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열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 진학 시에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얼마나 얻어지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지불하는 고통과 노력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크면 클수록 지금의 고통과 노력을 달콤하게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연봉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겠죠. 예. 원하는 학교에 과잠을 입을 수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면 지금의 고통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합격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감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자각하면서 하는 친구들과 자각하지 않고 하는 친구들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다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때, 했을 때 1학년 때부터 졸업식까지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 제가 밑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보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업적을 쌓아가는 거죠. 예.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 생활 중에 여러분들만의 레거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부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싶은지, 예, 뭐 원하는 대학의 학과의 커리큘럼을 검색을 해서 뭐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고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어떤 책들, 개론서, 전공서를 읽고 싶은지, 또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뭐 어떤 직업의 현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이 길이 내가 정말 되고 싶다, 가고 싶다고 하는 이 학교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이상과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친구들 중에 특별히 이런 친구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좀 친하게 지내보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 보는 기준을 좀 미리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보는 기준. 네. 대학교에서 이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면 인생에서 정말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건 사실은 뭐 이제 공모전하고 인턴과도 관련이 되는데 저는 요즘 사회가 물론 이제 T자형 인재라고 해서 좀 상당히 넓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이제 AI가 발달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좀 한 점으로 힘이 모이는 예, 정말 이제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스페셜리스트가 된 이후에 제너럴리스트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먼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직군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아르바이트와 공모전과 인턴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항상 가르치는 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항상 그런 쪽으로 말도 했고 자성이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오늘의 이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그 목표를 향해서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들어가서 진로를 고민하면 늦어요. 어떤 면에선 늦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공부가 좀 안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대학교 때 가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알바를 하고, 어떤 공모전을 하고, 어떤 인턴을 해야 되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연애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내가 사귀고 싶은 이성의 기준, 역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쫀쫀하게 세우진 마시고 뭔가 한 뭐 세 가지 정도 해서 정말 이제 더 좋은 기준보다는 정말 이제 하한선을 정해보세요. 하한선. 이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좀 정해놔야지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얼굴 예쁘고 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의 로스가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 문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공군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공군 추천드립니다. 예, 카투사 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카투사가 확률이 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군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행 어떤 쪽으로 가서 어떤 경험을 쌓고 싶은지 이런 여행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시고 뭐 시기를 미리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죠. 방학 때마다 간다든지 아니면 휴학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행 경험을 저는 좀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다음에 동아리를 뭘 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 되게 안 되는 날이 있죠. 그럴 때는 원하는 대학, 내가 합격하면 좋을 만한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겸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여길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읽고 싶은 책, 사실 여러분 책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대학교 때 좀 최대한 많이 봐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어떤 새로운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상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인간관계를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걸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 때 좀 여러분만의 미천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유 있을 때 예금과 적금을 많이 들어놓죠. 이렇게 좋은 책과 영화나 드라마를 읽어 놓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좀 꺼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적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상대적으로 좀 롤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너무 막 높으신 분들 말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컨택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도 한번 계획을 짜놓으시고 대학에 진학하시면 한번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만의 아주 멋진 라이프 로드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청사진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구도라든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거는 뭐 내년도 혹은 뭐 2년 뒤에 이제 뭐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플랜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이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단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후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어떤 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얻어낸 점이라든지 내가 성장한 성장 포인트가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조금 아쉬운 점을 좀 정리해 보면서 후회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뭐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시시각각 불안하실 텐데 이 불안감을 다스리는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에 대한 뭐 심리학 서적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 불안감을 내가 좀 지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지금 조금 부족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뒤처졌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올해 한 해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길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는 성취 경험을 좀 작은 성취 경험을 쌓아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뭐 일찍 일어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나가는 어떤 경험, 나갈 때 이불을 개고 나가는 그런 경험, 사소한 자신과의 사소한 약속이라도 좀 지켜나가는 그런 경험을 쌓고요. 또 이제 뭐 계획을 달성하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제 못하던 과목들을 내가 해내는 그런 경험들 이런 성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자신감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패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모의고사 점수가 뭐 안 나왔을 때 마냥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 수능 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과정상에서의 실패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 정리도 좀 해보시고, 실패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예, 실패에 있어서도 반드시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만 하지 마시고 실패해서 내가 배울 만한 점과 조금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신다면 정말 인생에서 많은 성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확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